여러분 안녕하세요. TAT2급 73회차 실무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수행 평가고요. 우선은 회사 이름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주 클라이밍이고 운동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2024년도 기준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 1번은 거래 자료 입력입니다.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원래는 3만 원 초과했을 때 적격 증명 서류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받아 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적격 증명 서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가산세 없이 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수증을 보시면 지금 개별 화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48,000원 운송비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체 확인증은 48,000원 적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시면 매출처의 제품을 발송하면서 운송비를 간이과세자인 개별 화물의 예금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요. 수령한 영수증과 이체 확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송금 명세서를 제출해서 가산세 없이 경비 인정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래 자료 입력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 생략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 들어올게요. 날짜는 3월 15일. 자, 현금으로 이체를 했죠. 그래서 출금 버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운반비 800번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48,000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들어와 주시고 2024년 3월 15일. 자, 법인명은 위에 영수증을 볼게요. 간이 영수증이죠. 개별 화물. 성명은 신빠른이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고 거래 내역은 운송비, 금액은 48,000원. 자, 송금일자도 3월 15일이고요. 자, 은행은 거래처의 은행을 적어주셔야 돼요. 자, 하나은행이고 계좌번호. 자, 그래서 우리 은행명 적어주실 때 우리 회사의 은행명이 아니라 거래처의 은행명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일반 거래고요. 자, 오토바이 천국의 파산 확정으로 미수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러면 우리 미수금 파산했다라고 했을 때 자, 대변의 미수금 자산 감소시켜 주고요. 첫 번째로는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확인. 두 번째, 대손 충당금이 없거나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죠. 자, 미수금 혹은 대여금이다. 그러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재무 상태표 들어가서 날짜는 4월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미수금 찾아주시고요. 미수금 하단에 대손 충당금이 없는 상태죠. 자, 이런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이 아예 없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44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전표 입력 4월 12일 사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440, 대변에는 미수금, 거래처 오토바이 천국으로 걸어주세요. 자,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걸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로 대손 상각비로 걸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 이 두 가지는 대손 상각비로 걸어 주셔야 돼요. 자, 3번. 자, 지금 외상 매출금의 회수 약정일이 도래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대요. 외상 매출금 잔액을 조회한 후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일단은 거래처 원장을 들어갑니다. 4월 말일까지 검색을 할게요. 21일까지로 할게요.
외상 매출금, 삼광산업. 자, 현재 잔액이 1,200만 원이죠. 그러면 1,2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1,200만 원은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죠. 네, 상환 예정일이 2026년 4월 21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4년도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년 초과했죠. 그래서 장기 대여금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 4월 21일 사변의 장기 대여금. 자, 장기 대여금 적어주시고 삼광산업 1,200.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감소. 삼광산업 1,200.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뭐 한 달 또는 3개월 정도로 갚아줘야 되는데 거래처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장기 대여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꾼 거예요. 자, 실무수행 2번 볼게요. 부가가치세의 관리입니다. 자, 지금 거래 명세서가 있고요. 동화가공에 승합차를 매각했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1,500이죠. 자료 설명 바로 볼게요. 자, 승합차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취득원가 3,500, 감가상각 누계액 2,100, 다음 달 말일까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외상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미수금. 자, 상품, 제품 상관이 없다면 미수금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3월 20일. 자, 우리가 매출했기 때문에 11번 과세, 승합차. 자, 1,500. 자, 거래처 동화였나요? 거래처 걸어주시고 동화가공으로 분계는 혼합. 자, 우리 분계를 잘 보셔야 되죠. 대변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대변은 제품 매출 대신에 차량 운반구를 매각했죠. 차량 운반구로 꽂혀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취득 원가로 바꿔주셔야 돼요. 3,500. 자, 그 다음에 차변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차량 운반구 매각할 때 세트로 빠지는 거 있죠. 감가상각 누계에. 이때 코드는 차량 운반구에 플러스 1번. 즉 209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돈 받아야 되죠.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으로 잡아주시고요. 돈 받은 금액은 1,650으로 잡아주셔야겠죠. 1,650. 자,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하단에 차액이 뜰 겁니다. 자, 차액이 플러스로 떴다 그러면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차액이 음수로 떴다 그러면 손실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대변 쪽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100만 원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쪽에서 뭐 차량 운반구라든지 건물을 매각했다, 즉 유형자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분계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순서 잘 신경 쓰셔서 분계를 하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계가 가능해요.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이건 또 수기로 계산해 볼게요. 자, 처분 이익 혹은 처분 손실을 계산하겠다. 자, 처분 금액에다가 장부 금액을 빼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처분 금액은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부가세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가세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또 나중에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1,500. 자,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나온 금액이에요. 그러면 1,400이죠. 자, 그러면 1,400. 장부 금액은 1,400. 자, 그럼 처분 이익은 결론적으로 100만 원이 되겠네요. 100만 원. 자, 그러면 저희가 발급해 주셔야겠죠? 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와 주시고요. 날짜는 3월 20일이었습니다. 3월 20일. 자, 네모 박스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전자 발행 클릭 확인. 자, 내용 봐주시고 발행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발행을 했다면 이제 전송까지 해주셔야겠죠. 상단에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 클릭해 주시고 로그인.
자, 이전송 클릭하시고 매출 조회 한 건 떴습니다. 노란색 버튼 발행. 자, 다시 한번 조회를 눌러주시면 전송 성공이 뜰 거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전자 발행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볼게요. 우리가 지금 백두산업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2월 20일 날 발행을 했죠. 자, 2월 20일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고 3월 24일, 자, 3월 24일에 제품 10개에 대해서 불량이 발견되어 거래처와 합의하에 불량 제품을 해소하고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수정 사유를 선택해서 환입에 따른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당초에 발급했던 2월 20일 자, 들어가시면 자, 100만 수량 100개에 10만 원짜리가 있죠. 네모 박스 체크해 주시고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합니다. 사유는 환입이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수정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 날짜를 당초 날짜로 해야 될지 아니면 수정 일자로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하단에 참고사항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환입에서 지금 작성 월일은 환입된 날로 적혀 있죠. 자, 그러면 환입된 날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4월 24일 자, 품명은 등산 가방으로 할게요. 10개니까 음수로 적어주시고 단가는 그대로. 자, 그래서 10개만큼 환입되었기 때문에 음수로 적고 확인. 그 다음에 3월 24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10개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죠. 분계는 외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월 20일자도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분계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외상 매출금인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3월 24일에도 마찬가지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110만 원 빠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24일이었죠. 네모 박스 클릭, 전자 발행. 자, F3번 클릭.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 클릭. 자, 로그인 할게요. 자, 매출 조회 하시면 한 건이 뜹니다. 발행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 전송 성공으로 떴죠. 그 다음 참고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또 조회를 해주시면 전자 발행이 뜹니다. 자, 수정 세금 계산서는 날짜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무조건 확인을 한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입니다. 자, 전자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내역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전자 세금 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수치 내역입니다. 일반 전표 혹은 외상 매출 전표에 거래 자료 입력해 주시고 모든 거래는 외상이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는 전자 입력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하시고 일기 확정이네요. 그럼 4월부터 6월까지 신고서에 반영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4월 10일자 하나로마트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했고요. 대표이사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54번 불공으로 입력하셔야겠죠. 불공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으로 분계를 하고요. 거래처는 최종길로 넣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4월 10일자부터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4월 10일 54번 불공,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품명은 노트북 적을게요. 120 하나로 마트, 거래처는 하나로 마트로, 전자이어 체크 분계는 혼합. 자, 차변에 가지급금 적어주시고 거래처는 대표이사로 걸어주셔야 돼요. 가지급금은 최종길로.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 132만원. 자, 그 다음에 4월 14일 문제입니다. 차량 수리했고요. 화물차를 수리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화물차는 공제 가능하죠. 51번 과세로 넣어주시면 되고, 수익적 지출이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 적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 자산의 취득 원가에다가 더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날짜를 4월 14일로 바꿔주시고 51번 과세, 차량 수리, 금액은 80만 원. 자, 거래처는 옥트 정비, 전자여 체크, 분계는 혼합.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 적어주시고 500번대, 대변에는 미지급금 88만 원. 자, 공장이니까 500번대로 걸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월 17일 주유소 현대카드로 결제했고요. 영업용 승용차, 자, 1500cc래요.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우리 승용차일 때 1000cc를 초과하면 공제 못 받죠. 그죠? 자, 승용차일 때는 1000cc 이하만 공제 가능합니다. 1000cc 이하다 그러면 경차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제를 못 받는 차량이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저희가 수령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54번 불공으로 입력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일반 전표. 자, 따라서 우리가 54번 불공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은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돼요. 받고 뭐 지금처럼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라든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든지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금 계산서 말고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4번 불공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제 조건은 세금 계산서를 일단은 수치하고 그 다음에 사유를 보고 불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틀리시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일반 전표 넘어갈게요. 4월 17일.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 자, 관리 보니까 800번대. 자, 부가세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쳐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3만 2천 원. 자, 대변에 미지급금. 자, 이때 미지급금은 현대카드로 걸어 주셔야겠죠. 현대카드로 13만 2천 원. 자, 그래서 차량 유지비 쪽으로 부가세 합쳐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자료 입력했고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하셔야 되네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들어갈게요. 4월부터 6월까지. 자, 그 다음에 F3번 불러오기 확인. 자, 그럼 한 건이 불러왔죠. 우리가 54번 불공 딱 한 건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120만 원에 12만 원. 우리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 들어왔고 저장. 자, 마지막으로는 부가세 신고서 또 들어가셔야겠네요. 4월부터 6월까지. 자, 자동으로 불러올 거예요. 그죠? 16번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20에 12만 원 불러왔고 저장. 자, 그래서 우리 카드로 수령하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수령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일반 전표에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불공제네요. 자, 소프트웨어 매입 내역이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 공급가액, 과세와 면세가 있죠. 그럼 우리 회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1번은 2기 확정신고,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공통으로 사용할 자산에 대한 매입 자료이다. 부가세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이고요. 그 다음 3번은 나머지 자료는 없다고 가정을 하겠대요. 자, 수행과제 첫 번째, 자료 1번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고 전자입력. 자, 2번은 확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산 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3번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의 반영. 마지막으로는 일반 전표의 12월 31일 날짜로 반영.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유니온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매입을 했고요. 부가세는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2기 확정이죠. 자, 확정일 때는 2기 예정과 2기 확정을 합쳐서 합계 금액으로 정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정산. 그러니까 2기 전체를 계산해 보겠다라고 해서 정산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예정이었다 그러면 예정 것만 계산하시면 되고 안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전체 6억 원 중에서 2억 4천만 원이 면세고요. 그러면 면세 비율이 나오겠죠. 계산을 해볼게요. 2억 4천. 자, 그러면 면세 비율이 40%가 됩니다. 나눠주시면 40%가 돼요. 자, 그럼 지금 50만 원 중에 40%만큼은 면세 쪽에 사용한 걸로 보고 부가세를 불공하겠다, 공제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50만 원 곱하기 40% 하시면 20만 원 나오죠. 20만 원은 면세 쪽에 사용한 걸로 볼 거고 나머지 30만 원은 과세 쪽에 사용한 걸로 보겠다. 30만 원만큼만 부가세 공제해주고 20만 원은 공제하지 않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자, 거래 자료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11월 30일 51번 과세에 자, 고객 관리. 자, 품명은 채점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어주시고요. 500에 50 유니온 잡아주시고 전자 체크 1번 분계는 혼합. 자, 소프트웨어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미지급금 예상했다라고 하죠. 미지급금 550. 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액이죠. 부가세 대급금이 5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일단 50만 원 전체는 매입세액으로 잡고요. 그 다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통해서 20만 원만큼은 공제를 못 받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으로 들어올게요. 자, 기존 거는 저장해 주시고 정산으로 들어갑니다. 날짜는 2기 확정이죠. 10월부터 12월까지. 자, 계산식 F2 해주시고 저희는 공급가액으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면적이에요. 공급가액이 확실하지 않다면 면적으로 들어가는데 시험에서는 1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불러오겠으니까 확인하셔도 무방해요. 어차피 저희가 고치면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하셔도 되고요.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은 50만 원이었죠. 50만 원 과세와 면세 사업에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적어주시고 면세 사업 확정 비율은 면세 공급가액. 자, 우리 정사는 전체 금액 적기로 했죠. 2억 4천. 2억 4천. 자, 총 공급가액은 합계입니다. 과세와 면세 총 합계는 6억 원. 자, 그럼 면세 비율은 두 개 나눠주시면 40%가 나오죠. 50만 원 곱하기 40% 하시면 20만 원이 나오고요. 20만 원만큼을 면세 쪽에 사용한 걸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예정 때 만약에 불공제 받은 게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지문에 보시면 2기 예정 신고할 때 불공제 매입세액은 빵원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대로 비워두시고 결론적으로는 20만 원이 불공제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주셔야겠네요. 그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번에는 10월부터 12월. 자, 들어와 주시면 자, 200에 20 자동으로 들어갔죠. 16번 보시면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쪽으로 200에 20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 또 정리해 주셔야겠죠. 자, 12월 31일 차변에 자, 소프트웨어로 잡아줍니다. 20만 원이었죠? 20만 원만큼.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20만 원. 자,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만큼은 면세 쪽에 사용했다라고 해서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액이에요. 자, 매입세액 공제 못 받으니까 자산을 감소시키자. 감소시켜 주고요. 2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에서 빠져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취득할 때 부대 비용으로 봐서 자산에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대급금 차변 쪽에 50만 원 전액 다 넣었죠. 그 다음에 작업한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20만 원을 대변으로 뺐죠. 그럼 30만 원만
공제를 받겠다. 과세 쪽에 사용한 부분은 30만 원이다. 라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무수행평가 문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실무수행평가는 저희가 입력한 것들을 토대로 문제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F10번 혹은 돋보기 모양에다가 검색을 하셔서 빠르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회사 등록 조회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 등록 검색을 하셔도 되고 혹은 기초정보관리에서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1번. 내국법인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자, 추가사항이 보시면 있어요.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1번은 맞죠? 2번. 지방세 납세지는 역삼이다. 기본사항 클릭하시고요. 지방세 법정 코드를 보시면 강남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는 역삼이지만 지방세는 강남구청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죠. 자, 3번. 환급금은 국민은행이다. 자, 하단에 18번 국민은행 걸려있죠. 자, 그 다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추가 사항을 클릭하시면 담당자 이메일이 있어요. 동일하죠. 자, 틀린 거는 2번이고요.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하시고 1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까지 동화가공에 발급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주시고 1월부터 3월까지 자, 동화가공 찾아주시고 공급가액을 물었죠? 1,500입니다. 자, 13번 동일하게 1기 예정이고요.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매수는 총 몇 매인가? 자, 매수는 32. 자, 그 다음에 14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3월 24일자에 수정 코드 번호 입력해 주세요. 자, 메인 매출 전표 3월 24일. 자, 저희가 환입으로 등록했었죠. 클릭해 주시고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 사유는 3번 환입입니다. 자, 15번 매입세액 불공제 1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자, 매입세액에 반영되는 공급가액은 자, 매입세액 불공제 4월부터 6월까지 저장된 데이터 불러와 주시고 자, 120에 12만 원이죠. 자, 공급가액을 물었기 때문에 120. 16번 부가세 신고서 조회를 하셔서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 과세 표준 명세에서 수익금액 제외 31번 란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1월부터 3월까지. 과표 볼게요. 과표 클릭. 자, 수익금액 제외는 1,500만 원이죠. 정답은 1,500. 자, 참고로 수익금액 제외는요. 우리가 제조업이고 운동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조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금액 제외 쪽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까 입력했을 때 차량 매각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차량 매각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매출이기 때문에 수익금액 제외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번. 1기 확정. 자,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까지. 자, 1번 매입 10번 란 세액은 얼마인가? 자, 4월부터 6월까지 10번에 자, 세액을 물었네요. 그러면 9687000. 자, 1번 매입 부가세액을 물었습니다. 자, 18번 1기 확정이고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란의 세액은 얼마인가? 자,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5,000원이죠. 15,000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 19번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의 면세사업 확정 비율은 몇 프로인가? 2기 확정이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입력을 했었죠. 면세 비율이 40%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정산으로 들어오시고 10월부터 12월까지. 자, 불러와 주시면 면세 비율은 40%입니다. 자, 20번 부가세 신고서 조회해 주시고 1기 확정에 2기 확정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란 세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20만 원 그대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20만 원 조회가 될 거예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20만 원입니다. 자, 이제 결산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자 수익 선수분 44만 원을 계상하다. 자, 이자 수익의 선수분이다라는 거는 내년 수익을 미리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선수 수익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고 부채죠. 내년 수익을 미리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12월 31일로 자, 차변에 이자 수익, 내년 수익이기 때문에 감소시켜 주시고 44만 원. 대변에는 내년 수익을 미리 받았습니다. 부채 증가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이고요. 원재료와 제품의 평가액이 있습니다. 평가액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들어와 주시고요. 엔터 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불러와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5천만 원. 자, 제공품 찾아봅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3천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은 6천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5천, 제공품은 3천, 그 다음에 6천. 자, 전표 추가, 예. 자, 그러면 추가되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단기와 전기, 날짜 봐주시고,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갈게요. 자,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아니요 해주시고 2025년 2월 28일 전기는 2024년 2월 28일 그 다음에 전표 추가. 자, 그럼 실무수행평가 21번부터 또 찾아볼게요. 경비등 송금 명세서 조회해 주시고 은행코드 3자리. 자, 경비등 은행코드 3자리 081번. 081. 자, 1월계표 조회해 주시고 3월에 발생한 운반비, 자, 판관비 쪽에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자, 1월계표 3월 검색해 주시고요. 자, 운반비, 판관비 쪽에 운반비 찾아주시고 현금 지출액은 11만 1,000원이네요. 그죠? 현금 11만 1,000원. 자, 그 다음에 또 4월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우리 4월로 날짜 바꿔주시고 영업의 비용 찾아봅니다. 자, 합계를 넣어주셔야겠죠? 465만 1,000원. 24번 거래처 원장 조회해 주시고요. 4월 말 백두산업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 원장 불러올게요. 4월이죠? 4월 말까지 외상매출금. 백두산업. 자, 잔액을 물었죠? 자, 그러면 990입니다. 잔액은 990. 25번 6월 말 동아가공의 미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날짜 바꿔주셔야겠네요. 6월 말일로 바꿔주시고 미수금 동아가공 자, 잔액은 1650입니다. 1650. 자, 그 다음에 26번 거래처 원장 조회해 주시고 자, 12월 말 미지급금 잔액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그럼 날짜 12월 말일로 바꿔주시고요. 미지급금으로 또 수정해 주시고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올게요. 자, 옵트 정비 88만 원. 맞네요. 유니온은 550. 맞죠? 하나로마트는 132만 원. 자, 그 다음에 우리카드는 18만 5천 원. 네, 우리카드는 현재 잔액이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해 주시고 6월 말 투자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 불러올게요.
6월 말일 투자자산 찾아주시고요. 자, 3,410만 원이죠. 3,410만 원. 28번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도 6월 말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외상 매출금 잔액이니까 또 차변의 잔액조 502-212-215. 자, 그 다음에 12월 말 선수 수익 잔액은 얼마인가? 자, 날짜를 바꿔주셔야 되죠. 날짜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선수 수익 키보드의 컨트롤과 F를 눌러주시면 찾기가 뜰 거예요. 선수 수익 검색하셔서 찾아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검색 가능하죠. 잔액은 49만 원. 자, 30번. 손익계산서 조회해 주시고 영업의 수익은 얼마인가? 자, 손익계산서 찾아볼게요. 12월. 자, 영업의 수익을 물었습니다. 영업의 수익은 126만 원. 31번.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바로 밑에 있죠. 영업의 비용은 1,443만 원. 자, 그 다음 32번 재무상태표 조회해 주셔야 되고 4월 말 가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재무상태표 12월 말 4월이네요. 4월로 바꿔주고 가지급금 자, 가지급금도 만약에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컨트롤 F 눌러서 검색 132만 원인데요. 자, 그 다음에 11월 말 소프트웨어 금액은 얼마인가? 날짜 또 바꿔주시고요. 11월 말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밑에 있죠. 자, 105000. 자, 그 다음에 12월 말 금액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2월로 수정해 주시고 재고자산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1억 4천. 맞죠? 투자자산은 210만 원. 자, 투자자산 210 맞는지 6,410만 원이네요. 그러면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유형자산 자, 금액 맞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1억 3,520 맞네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으로 오른 것. 자, 쭉 내려보시면 금액이 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472-385-586. 자, 보시면 3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5번까지 풀어봤고요. 특히 35번은 앞쪽에 분계를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금액이 틀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깔아주실 때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한데 그때 내가 찾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다시 다운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만약에 동일한 금액이 없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틀린 문제를 찾아주시는 것보다는 장부에 있는 것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정답으로 찍어주시고 다른 문제 다 풀고도 시간이 많이 남는다 라고 했을 때 분계 틀린 거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무 풀어봤고요. 근로소득 관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